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던 그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거래 체결 완료. 손을 댄 적도 없는데 앱을 열자마자 계좌 잔액이 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신뢰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도요.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고 조심스러웠고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너무도 교묘하게 설계된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검은 화면을 밀어 올리자 계좌에 찍힌 숫자가 반짝였다. 3,800만 원. 단지 반년 전 소소한 용돈처럼 시작했던 60만 원이 어느새 이만큼 불어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이번 주말에 수원에 있는 전기차 전시장 한번 가볼까? 그녀는 머그컵을 입에 댄 채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왜? 투자 수익이 꽤 괜찮게 나서. 아이들 학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번 여름엔 가평 쪽 펜션도 한번 알아보려 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확신, 뭔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감정이 모굴대까지 차올랐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점심을 먹다 말고 박 과장님이 슬쩍 말을 꺼냈다. 요즘 재석 씨 표정이 꽤 여유 있어 보이네요. 그런가요? 그냥 조금 운이 좋았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이야. 밤이면 습관처럼 다시 계좌를 열어보았다. 3,500만 원, 3,700만 원, 그리고 3,800만 원. 우상향 곡선을 따라 하루하루 꿈도 부풀어 올랐다. 이 흐름이라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으로 투자해도 되겠는데? 1억 정도 모이면 조기 은퇴도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허황되지 않게 느껴졌다. 아내와 나눈 대화도 달라졌다. 지우는 의대 보내고 싶다 했잖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성우는? 유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60 되기 전에 퇴직하고 남해나 제주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조용히 살면 좋겠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 화면을 보여주자 말이 달라졌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뢰가 쌓여갔다. 아이들 앞에서도 어깨가 펴졌다. 열심히 공부만 해. 돈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자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빠, 월급만으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아빠가 투자도 하잖니. 우와, 진짜 멋있다. 그 순간들이 참 따뜻했다.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유리문처럼 투명하게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그렇게 평범한 하루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그날은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다. 겨우내 쌓인 피로를 핑계 삼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여유였다. 아내는 지인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간 상태였고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로 이미 집을 비운 뒤였다. 오랜만에 맞이한 적막한 집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몸을 묻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마침 뉴스 앱 첫 화면에 주식시장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떠 있었다. 시장 전반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가 들고 있는 몇몇 종목 역시 끝도 없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혹시 다른 투자 방식은 없을까?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고 있을 무렵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문자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신저 메시지였다. 프리미엄 재테크 연구 모임 신입 회원 모집. 언뜻 보기엔 흔한 광고성 메시지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삭제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멈칫했다. 기분 탓일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 결국 나는 링크를 눌렀다. 그 순간 접속된 화면엔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온라인 대화방. 한쪽엔 활동 인원 2,10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었고
상단 고정 메시지에는 이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올린 공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검증된 투자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비활성 회원은 정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범한 텍스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 하나하나에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이 방에서 밀려나면 2번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어쩌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방 안은 이미 열기가 가득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 덕분에 수익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계속 잘 따라가겠습니다. 모두들 무언가에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만 빼고 전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혹시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이끌리고 있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방 안에는 감사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의 대화 속으로 나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올린 바로 다음 순간 화면에 뜨는 반응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중했다. 반갑습니다, 이재성님. 이곳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간입니다. 성실히 참여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차갑고 복잡하기만 했던 투자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들은 단순한 운영자가 아니라 상담자였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분석팀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시장 흐름을 정리해 올렸다. 차트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설명했고 국내외 경제 지표를 곁들인 전망은 마치 금융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같았다. 현대차 주가 반등 예측, 반도체 업종 단기 모멘텀 진입, 바이오 관련 종목 매수 시점 도래. 그 분석이 놀랍도록 정확했다. 일주일 동안의 적중률은 거의 90%에 가까웠다.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오늘도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다가 수익 봤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 유료여도 아깝지 않겠네요. 나 역시 그 흐름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따라 해봤다. 첫날 32만 원, 다음 날엔 41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단 하루 만에 계좌에 찍힌 이익을 보고 있자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여보, 오늘 투자로 70만 원 벌었어.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진짜? 어디서? 요즘 온라인에 분석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 그쪽에서 얻은 정보 덕분에. 조심해. 이상한 데 아니야? 사기일 수도 있잖아. 괜찮아. 무료고 벌써 며칠째 수익이 났다니까. 아내의 걱정은 당연했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품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다. 그 후로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이면 분석 리포트를 기다렸고 오후엔 개인 상담을 받고 가끔은 이벤트도 있었다. 이번 주 수익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하지만 운영진은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몫이니까요. 저희는 방향만 안내할 뿐입니다. 그런 겸손함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전문가처럼 보였다.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주 송도 세미나 정말 좋았습니다. 분석팀장님 직접 뵈니까 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모임엔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 그 공동체는 단순한 투자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 묘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심어주었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배워가는 곳. 어느덧 나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2025년 5월 국내 증시가 급격히 흔들렸고 기대했던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화방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요즘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운영진이 조심스레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혹시 글로벌 파생상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이 조용히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파생상품이란 게 뭔가요? 위험하진 않나요? 방식이 궁금합니다. 운영진은 늘 그랬듯 차분하게 답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선 대안이 필요하죠. 우선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놓였다. 직접 돈을 넣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해보는 건 괜찮겠지. 나도 그 방 안에 수백 명 중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상 체험이라면 위험 부담은 없겠지.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시뮬레이션이니 해봐도 손해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채팅방 여기저기서 손을 들든 메시지가 올라왔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안전하겠죠. 우리 멤버들끼리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다. 다들 5개월 넘게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누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른 채 지냈지만 매일같이 인사를 주고받고 분석을 함께 읽으며 살아온 투자 동료 같은 느낌이었다. 나도 어느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운영진 쪽에서 바로 답이 왔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많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접속 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 묘한 간절함이 생겨났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고 인기 있는 곳은 곧 좋은 기회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마침내 연락이 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업체 쪽에서 소액 체험을 일부 오픈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기분이 이런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손끝이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었다. 새로운 투자 방식, 전문가의 안내,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모든 것이 흥미롭고 또 합리적으로 들렸다. 운영진은 단계별 안내를 이어갔다. 먼저 전용 플랫폼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메일로 설치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다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설치 파일을 내려받고 실행하는 동안 문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해요? 아, 새로운 투자 플랫폼 설치 중이야. 해외 쪽 시장도 접근할 수 있는 거래 도구래. 위험한 거 아냐? 그녀의 목소리엔 얇은 불안이 실려 있었다. 괜찮아. 시뮬레이션이야. 아직 돈 넣는 거 아니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연습만 해보는 거야. 다들 체험해보고 있으니까. 설치가 끝난 프로그램의 이름은 넥스트젠 FX 인사이트였다. 첫 화면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기존에 써오던 주식 앱들보다 기능이 확연히 적었다. 매수, 매도 버튼만 큼직하게 떠 있고 차트도 정교하지 않았다. 해외 시스템이라 그런가? 의문이 들어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곧바로 답변이 왔다. 맞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복잡한 기능을 배제하고 핵심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직관적이라 실전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단 50만 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 보통은 이런 글로벌 상품은 몇 천만 원 단위가 기본인데 저희 쪽은 파트너십 계약으로 특별히 소액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입금 계좌는 법인명의였다. 왜 개인 계좌가 아니죠? 파트너 회사의 관리 계좌입니다. 투명성과 안정성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들도 설명을 덧붙였다. 요즘은 오히려 개인 계좌보다 법인이 더 믿을 수 있죠. 그 당시 모든 설명은 흠잡을 곳 없이 논리적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곧바로 체험용 입금을 마치고 플랫폼을 열었다. 그 후 2주간의 시뮬레이션은 정말 놀라웠다. 오전 10시 달러 인덱스 매수, 오후 1시 원유 2배 매수, 오후 4시 달러 인덱스 매도. 운영진의 지시를 따라 거래하자 가상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났다.
50만 원이 이내에 100, 200 그리고 350만 원까지. 물론 가상 자산이었지만 화면 속 숫자는 살아있는 듯했고 나는 그 흐름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궁금해졌다. 실제로도 이럴 수 있나요? 운영진은 웃는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말했다. 당연하죠. 이건 실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단지 자금만 가상일 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 한쪽에서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실전 투자. 지금 해도 되지 않을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채팅창에는 연이어 메시지가 쏟아졌다. 실제 투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젠 가상으론 아쉬워요. 운영진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전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과는 심리적 무게가 다릅니다. 충분히 준비되셨다고 느끼실 때 그때 시작하세요. 억지로 유도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믿음을 주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는 결국 결심했다. 50만 원 정도면 수업료라 생각하자.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실전도 해봐야지. 그리고 그날 나는 실제 투자를 시작했다. 실제 투자가 시작된 첫날 나는 50만 원을 입금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화면 속 숫자를 보고 있자니 금방 익숙해졌다. 이전 시뮬레이션에서 익혔던 익숙한 흐름대로 운영진의 메시지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달러 인덱스 매수, 오후 1시 금 선물 추가 매수, 오후 4시 부분 매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별다른 기대 없이 앱을 새로 고침했을 때였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180만 원.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반복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50만 원이 단 하루 만에 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실제 수익 130만 원.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놀라지 마. 왜? 무슨 일이야? 사고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50만 원으로 130만 원 벌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짜야? 진짜야. 지금 계좌에 180만 원 들어있어. 직접 보여줄게. 믿기 어렵다는 듯한 반응.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호기심이 떠올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전문가들이 알려준 타이밍대로 움직였더니 그렇게 됐어. 그날 저녁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상을 받은 듯한 얼굴로 가족들 앞에 앉았다. 아빠가 오늘 대단한 걸 해냈다. 하루 만에 몇 달치 용돈을 벌었어. 지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묻는다. 진짜 그런 게 가능해? 나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 계좌를 보여주었다. 180만 원. 우와. 아빠, 진짜 멋지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웃었다. 오래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지우의 의대 등록금, 성우의 어학연수 계획 그리고 우리 부부의 작은 퇴직 꿈.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해. 알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더 신중하게 갈 거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이미 다른 욕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거래가 이어졌다. 180만 원에서 시작한 계좌는 운영진의 신호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였고 이틀 만에 26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게 진짜 현실일까 싶었다. 아무리 봐도 숫자는 조작이 아닌 내 돈이었다. 온라인 방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오늘 200만 원 넘었어요. 전 이번에 300만 원까지 갔어요.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50만 원으로 이 정도인데 200만 원이면? 아니, 1000만 원이면 어떨까? 숫자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계산기 속의 가능성이자 내가 그동안 품지 못했던 욕망의 속도였다. 머릿속에선 이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 2천만 원이면 매달 500씩은 가능하겠지. 3천만 원까지 굴려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된다. 그 생각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이미 나는 다음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비싼 길인지 아직 알지 못한 채 행복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2주가 지나자 계좌에는 어느새 8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처음 넣은 50만 원에서 무려 750만 원을 더 번 셈이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그쯤 되자 아내도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 루트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었고 이건 흔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발 더 내디뎠다. 800만 원 전부 다시 시장에 투입했다. 이제 진짜 큰 돈을 벌 차례야. 2천만 원까지는 시간 문제야. 그리고 한 달 후 실제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금액이었다. 이건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가능성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점심시간이면 슬며시 직장 동료들에게도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요즘 투자가 좀 잘 되고 있어서요. 어디 쪽이세요? 조금 특별한 루트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대화들이 참 기분 좋았다. 나만 알고 있는 길, 남들은 모르는 성과. 드디어 나도 성공한 사람 반열에 올라섰다는 실감이 들었다. 2달 후 계좌는 3천만 원을 넘었고 3달 후엔 4천만 원을 가볍게 돌파했다.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고 아내와 미래를 설계하는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했다. 이제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5천만 원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확신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점에 오른 바로 그때부터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앱을 열었을 때 계좌 잔액이 이상했다. 4,200만 원이 3,80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불과 주말 사이에 400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글로벌 시장이니까 변동은 있겠지. 금방 회복되겠지. 그날 대화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들 어떠세요? 저만 좀 빠진 건가요? 저도 좀 내려갔네요. 일시적인 조정이겠죠. 운영진은 여느 때처럼 차분히 설명했다. 최근 환율 변동 영향입니다. 단기 조정일 뿐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참여자들도 유사한 말을 반복했다. 조금 빠졌지만 기다려봐요.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나 역시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3,500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불과 일주일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 정도의 변동이 정말 정상인가? 다시 운영진에게 문의했다. 이 정도 폭이면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들은 태연하게 답했다. 글로벌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큽니다. 수익도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제야 처음 레버리지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수익률 높은 투자라고만 생각했지. 그 수익 뒤에 숨은 리스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직도 내 계좌에는 2,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원금 5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렇기에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운영진이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다. 2,5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청산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전액 정리될 수 있어요. 마진 콜. 처음 듣는 개념이었다. 추가 자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안정 마진이 확보되면 강제 청산 없이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한 메시지들. 저는 1,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더 넣었어요. 이젠 안전할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번 돈을 지키려면 1,000만 원만 더 넣으면 된다고 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에게 털어놨다. 여보, 나 조금만 더 넣어보려 해. 뭐? 또?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강제 청산만 막으면 돼. 실제로 잃는 건 아니고 일단 버티자는 거야.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벌었던 것도 다 날아가.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1,000만 원을 더 입금했다. 계좌 잔액은 다시 3,500만 원이 되었다. 잠시 마음이 놓였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주 시장은 다시 흔들렸다. 3천만 원, 2,800만 원,
2,500만 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널뛰게 하는 숫자. 너무 이상했다. 이건 아무리 레버리지라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다. 정말 이런 게 정상입니까? 개별 상담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운영진은 익숙하다는 듯 답했다. 네. 파생상품은 원래 이렇습니다.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릅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곧 적응됩니다.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즈음부터 플랫폼 자체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너무 단순했다. 국내에서 쓰던 어떤 투자 앱보다도 허술했고 거래 기록이나 차트도 불완전했다. 혹시 이 플랫폼 이름이 정확히 뭐죠? 넥스트젠 FX 인사이트입니다. 해외 전용이라 국내 앱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운영진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검색해봐도 관련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해외 플랫폼이라기엔 지나치게 조용했고 유명세가 있다면 마땅히 기록이 남아있어야 했다. 의심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장 보러 동네 마트를 걷고 있던 중 스마트폰에 익숙한 알림이 떴다. 거래 체결 완료.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급히 앱을 열었고 계좌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잔액 0원. 모든 돈이 사라졌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계속 새로 고침을 해봐도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2,800만 원이 찍혀 있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황급히 커뮤니티에 문의를 남겼다. 지금 계좌가 갑자기 0원이 됐습니다. 거래한 적 없는데 왜 이러죠? 운영진은 차분하게 답했다. 오늘 시장이 급변해서 자동 청산이 실행된 겁니다. 유감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청산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도 없고 경고 메시지도 없었는데 2,8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이 썼다. 혹시 가족 중에 실수로 조작한 건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적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실수로? 내 컴퓨터는 나 혼자 쓰고 로그인은 2단계 인증까지 걸어놨는데 그보다 이상한 건 나처럼 갑자기 돈이 사라졌다고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며칠 전 나도 그랬어요. 갑자기 0원이 됐는데 아무도 이유를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곧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자제해주세요. 운영진께서 불쾌해하십니다. 서로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정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다. 어떤 한 참여자가 퇴장당했다. 프로필 사진 속엔 음식점 간판이 작게 비쳐 있었고 대화 내용으로 보아 60대였다. 식당하면서 모은 5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뭔가 조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올린 뒤 그 사람은 방에서 사라졌다. 운영진은 말했다. 분위기를 해치셔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분들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사기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넥스트젠 FX 인사이트 사기,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피해 사례, 해외 파생상품 사기 수법. 검색창은 곧 충격적인 결과들로 가득 찼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거래 앱은 가짜였고 운영진도 가짜, 채팅방 사람들 대부분이 가짜였다. 그리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한 돈조차 가짜였다. 화면에 떠있던 숫자들은 조작된 것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내가 입금한 돈이 그들의 수중으로 빠져나갔을 뿐이었다. 총합 3,550만 원. 처음 넣은 50만 원에 단계적으로 넣은 3,500만 원. 내 반년의 믿음과 욕심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사라졌다. 한순간에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 이걸 어디서부터 꺼내야 하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러다 결국 그 주 일요일 저녁 TV 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거실에서 나는 입을 열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뭔데? 또 돈 벌었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아니야. 사기였어.
투자했던 돈, 전부 날아갔어.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 3,500만 원. 3,500만 원을 언제 그렇게 넣었어? 조금씩.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그때는 1천만 원만 더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나 거짓말했어.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다. 긴 시간 후 돌아온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갔지? 응. 내년 이사 준비했던 돈도? 그것도. 그녀는 깊게, 아주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린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상담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이건 사기라기보단 투자 실패 아닌가요?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이가 없었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시스템도 가짜고 전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 다행히도 나처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같은 플랫폼, 같은 커뮤니티, 같은 수법. 우린 함께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직원의 말은 달랐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전형적인 가짜 플랫폼 수법이에요. 경찰에 다시 확인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확인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에 갔고 그제야 정식 접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담당자는 덧붙였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자금은 인출됐을 거고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몇 달이 흐른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기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자금은 이미 추적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다. 모든 건 끝났고 나는 철저히 속았다는 걸.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어설프게 그리고 완벽하게 당할 수 있었을까? 분명 수상한 신호는 있었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라는 계좌 검색조차 안 되는 거래 플랫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에 빠져 모든 걸 스스로 합리화해버렸다. 반년 동안 누적된 신뢰라는 감정. 함께하는 동료라는 착각. 권위를 가진 전문가의 말투. 그리고 은밀하고 특별해 보였던 분위기. 그 모든 건 지극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다. 이제는 어떤 메시지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고수익, 전문가 추천, 단독 기회. 이런 단어가 보이는 순간 나는 무조건 창을 닫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그날의 대화 이후로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워졌다.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전부 말하지 못했다. 내년 이사는 미뤘고 교육비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때 계좌에 찍힌 4,200만 원을 보며 진심으로 믿었다. 이제 다 가졌다. 이 흐름이면 5천, 아니 1억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모든 것은 신기루였다. 멀리서 볼 땐 빛나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허상이었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 손끝에서 모래처럼 사라져버린 환상이었다. 이제 나는 다시 원점에 섰다. 50대 중반 20년 넘게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모든 계획이 무너진 지금 나는 여전히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확실한 것만, 검증된 것만. 무리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3,550만 원이라는 대가로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이었다. 가장 달콤한 말이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 가끔 그 링크를 클릭했던 내 손가락을 떠올린다. 그날 그냥 무시했더라면 어땠을까? 호기심보다 의심이 앞섰더라면? 하지만 인생은 뒤로 되감기지 않는다. 50대에 이르러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엔 쉬운 돈이란 없다. 매력적인 제안은 늘 그만큼의 함정을 품고 있다는 걸. 내가 잃은 돈은 3,550만 원이지만
내가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삶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 돈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찾아온다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특별한 기회, 높은 수익, 전문가의 확신. 그 말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시고,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나처럼 숨기지 마시고, 나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쓰러져도 이 말을 전할 것이다. 그때 나는 몰랐다. 하지만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